우산. 조은영.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조그만 손으로 비를 피하는 아이들을 보며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 앞선다. 어릴 적 비가 내리던 어느 겨울날, 학교 수업을 마친 나는 애꿎은 땅만 발로 찼다. 엄마가 안 올 것을 알지만 추운 날 비 맞을 걸 생각하니 등줄기가 오싹해 괜히 심통이 났다. 집까지 걸어서 30분이 걸리지만 뛰어가면 10분은 단축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에 크게 심호흡을 하고 달렸다. 하지만 오르막에서 숨이 차 뛰는 걸 멈추고 옷도 가방도 다 젖었으니 그냥 걷기로 했다. 엄마가 안 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가방에 든 상장과 성적표 때문인지 모르게 속상했다. 비를 온통 맞고 집에 도착하자 동생들이 뽀송한 모습으로 나를 맞았다. 왔나? 비 많이 오제? 성적표는 잘 가져왔나? 보면 모르나. 비 많이 오고 성적표도 가방에 있으니 꺼내 가라. 비를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엄마가 이럴 수 있나 싶어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다. 이후 온몸이 열이 나며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다. 날 걱정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고통은 잦아들지 않았다. 열이 조금 내리면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아프긴 내가 아팠는데 엄마의 얼굴이 더 상해 있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우산 못 챙겨줘서 어린 동생들 비 맞게 할 수가 없어서. 에휴.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 모습에 내 마음이 멍해졌다. 사실 엄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 넷을 챙겨야 했다. 당연히 동생들 학교로 가는 게 옳았다. 비 맞고 올 내 걱정에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나밖에 생각 못하고 서운해한 게 죄송했다. 아이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엄마가 깡통 하나를 내밀었다. 포도 통조림이었다. 얼른 물아. 다른 아들 보면 네 문도 못한다. 허겁지겁 포도 알맹이를 떠먹으며 행복해하는 나를 엄마가 흐뭇하게 바라봤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때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세상 비바람 다 막아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 왜 그걸 몰라줬을까?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할 엄마가 없다. 나도 엄마가 있다. 강부영. 25 여름, 5살 때 헤어진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골다공증과 당뇨합병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 없는 아이들은 티가 난다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전 동생들을 엄마처럼 대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동생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서럽게 울 때면 유약해 보여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들까지 모두 성인이 되자 갑자기 엄마를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되어 경찰서에 서류를 넣어도 희망이 없었지만 신청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엄마의 주소지를 확인했다며 많이 편찮으시니 빨리 가보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왠지 딸이 찾을 것 같아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살렸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만난 엄마는 병들어 나약해진 모습으로 절 맞았습니다. 엄마를 찾았다는 행복보다 아프기 전에 날 찾았으면 이보다 나을 거 아냐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묵은 서름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지며 엄마를 붙들고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서운해하기보다 그저 같이 울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 못했던 그간의 사정들과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며 밤낮 먼 산에 대고 저희들의 이름을 부른 모진 세월을 얘기해 줬습니다. 한순간도 저희들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날 헤어지기 전 옥반지를 빼어 엄마 손에 끼워주며 다시 찾아오겠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빠로 인해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다 겨우 숨을 돌렸을 때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서둘러 엄마를 찾아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다녀간 후 엄마가 옥반지를 꺼내 보이며 딸 자랑을 많이 했다고, 딸을 봤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뻐했다고 전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날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게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하려 했는데 영영 그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내 서러움만 알아달랐댔으며 원망만 했을까?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생들과 장례를 치르고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보내지 못해 가슴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엄마와의 짧은 만남이 이젠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짧은 만남만으로도 가족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이제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길 기도드리는 것뿐입니다.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엄마에 대한 오해. 문수희. 어렸을 때 내 남매 끼니 걱정에 하루도 쉬지 않던 엄마가 어느 날 일을 쉬었습니다. 어린 남동생이 홍역으로 일주일을 고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후에 저도 병이 옮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아플 때와는 달리 엄마가 일을 쉬지 않는 겁니다. 엄마는 남동생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픈 딸을 두고 일터에 가는 엄마가 야속했습니다. 엄마는 일터에 가며 제게 찬바람을 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집 밖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이후 전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폐렴에 걸렸습니다. 너무 가난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병은 더 악화되어 가슴에 고름이 차오르는 가슴막염으로 옮겨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병원 응급실에 저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를 구하기 위해 울며 불며 뛰어다녔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병원에 있었는데 엄마는 저를 간호하며 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픈 게 당신 탓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했습니다. 지금도 엄마의 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제 병이 나을 때까지 엄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렸던 그때 저는 정말로
아픈 게 다 엄마 탓이라 여겼습니다. 남동생이 아팠을 때처럼 엄마가 일을 쉬고 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커진 거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엄마에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다 자라 엄마가 되니 알겠더군요. 그때 엄마는 가난 때문에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갔다는 것을요. 진작 엄마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당신 탓이라며 쉼없이 눈물 흘리시는 하늘 어머니. 죄악으로 병든 몸을 빨리 회복해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